안녕하세요. 스포츠 의학 전문가 홍정기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저의 강의, 보행에 대해서, 즉 어떻게 걷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면 어떻게 잘 걸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과 관련돼서 걷기만 해도 건강해진다, 이런 문구들 우리가 TV 매체를 통해서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3,000보, 5,000보, 6,000보, 심지어는 10,000보 걷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질환을 개선시킬 뿐만이 아니라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운동 방법이 아마 걷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의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걷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좀 쉽게 설명드리고요. 걷기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자가 진단을 통해서 내 걷기는 좀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들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솔루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문제가 있대, 그래서 나는 큰일이야 라고 하면 이제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잘못된 걷기, 조금은 정상적이지 않은 걷기를 어떻게 내가 개선할 수 있을까, 가장 쉽게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모든 보행 전문가들이 가르치는 인간의 보행 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행이 어떠한 일련의 과정들로 일어나야 되는가, 그것을 조금 전문적인 얘기는 보행 주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gait cycle 이러는데요. 인간의 보행은 입각기와 유각기, 즉 입각기는 지면에 발이 닿아 있으면서 일어나는 과정, 유각기는 지면을 떠난 발이 공중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시 지면에 착지하기 전까지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저희가 이렇게 걷게 되면 한 발은 땅을 딱 디딜 때 한 발은 공중에서 돌아가게 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발이 지면에 닿을 때는 스탠스, 즉 서 있다라는 이런 말로 입각기, 그리고 돌아갈 때, 즉 땅을 떠서, 지면을 떠서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돌아갈 때, 공중에서 돌아갈 때는 유각기,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거를 숫자로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말씀드리면, 발을 땅에 지면에 대고 서 있을 그 시간이 공중에서 돌아가는 시간보다는 조금 더 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면에 다리를 딱 대는 순간, 발을 대는 순간이 한 60%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고요. 공중에서 한 40%, 즉 이거는 입각기가 한 60%, 유각기가 한 40%. 자, 그러면 제가 입각기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입각기는 일단은 5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은 제가 오른다리 그리고 오른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입각기의 시작은 발 뒤꿈치 대기, 발 뒤꿈치 대기. 그래서 걸을 때 발 뒤꿈치가 닿는 것이 교과서적인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발 뒤꿈치가 단 이 짧은 순간이 지나면서 발바닥이 눌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똑바로 서는, 이 수직선상으로 서는 이 과정을 우리가 중간 입각기 그럽니다. 이게 딱 중앙 지점입니다. 그럼 중앙 지점에서 그 다음이 발 뒤꿈치 들기. 발 뒤꿈치가 이렇게 들려야 되죠. 그렇죠? 발 뒤꿈치가 이렇게 들리고 그 다음 발가락이 땅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빨리 복습하면 발 뒤꿈치 대기, 발바닥 누르기, 중간 입각기, 발 뒤꿈치 들기, 발가락 띄기. 이렇게 5개의 입각기 안에서의 구체적인 과정들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발 뒤꿈치 대는 거는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우리 늘 얘기하죠.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입각기가 한 60%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 발을 누르는 이 과정이 한 10%까지 갑니다. 이 중간 입각기로 딱 들어가는 요때가 한 15%, 발 뒤꿈치를 들려고 할 때가 한 30%가 진행된 거고, 그 다음에 발 앞, 즉 발가락에 딱 뜰 때가 한 60% 진행된 겁니다. 내 보행이 정상적일까? 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발 뒤꿈치부터 발을 누르는 때까지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된다면 하체, 즉 우리 다리에, 무릎 관절에 훨씬 큰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원초적이고 아주 본능적이며 반사적인 보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행을 의식하는 순간 보행이 무거워지고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악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악기는 아까 공중에서 돌아간다 그랬는데 영어로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스윙 아시죠? 야구 선수들이 배트를 스윙하듯이 발도 스윙합니다. 그래서 육악기는 스윙 주기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입각기에 근거해서 육악기를 보여드리면 중간 입각기가 똑바로 섰을 때가 얘가 중간 육악기입니다. 그러면 요 부위가 중간 육악기라고 그러면 어디선가 여기서 초기 육악기가 있을 것이고 중간 육악기, 그 다음에 말기 육악기가 있습니다. 요게 40%의 보행을 공중에서, 즉 지면 위에서 해결하는 육악기, 그리고 땅이 닿아서 앞으로 전개해가는 입각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입각기에서 뒤꿈치가 닿은 순간부터 발가락이 땅을 떠나가는, 지면을 떠나가는 이 순간까지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0.6초에서 8초에 이 발이 땅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발이 땅에서 늦게 떨어지는 사람들을 봤더니 경도 인지장애, 치매가 있으신 분들, 신경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심각하게 하체 근육에 손실이 오시는 분들, 1초까지. 그래서 누군가 내 보행을 평가해 줬으면 좋겠어. 나 똑바로 걷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발가락이 지면을 떠나가는 순간까지 너 몇 초 걸렸어? 나 0.65야. 정상. 그런데 누군가가 1.2초래. 그러면 굉장히 많이 입각기에 머무르고 계셨던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근신경계, 근골격계, 심폐계의 모든 기능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인일 수 있죠. 허리가 오늘 불편하다면 발 뒤꿈치 대기 이 부분에 허리에 전달되는 그러한 스트레스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위를 강하게 못 댈 뿐만 아니라 사뿐히 되니까 반사적으로 진행돼야 되고 원초적으로 본능적으로 나가야 되는 이 보행이 느려지고 약해지고 비정상적인 모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순식간적으로 0.6초, 0.5초에도 떨어지고요. 0.8초 미만으로 다 끝냅니다. 근데 우리 보통 임상 연구에서 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 시니어분들 계속 가면서 입각기에서 스피드, 속도를 잃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상 보행 주기를 알아봤는데요. 보행을 정의하고 또 보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요 동작, 요게 이제 한 발짝입니다. 요거는 한 발, 한 번의 스텝을 얘기하는 건데요. 요 길이, 그래서 요 길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 오른 다리를 잘 보시면 제가 여기서 이제 앞으로 가서 이렇게 다시 이동해서 발 뒤꿈치 되는 입각기를 시작하는 여기까지의 요 길이를 우리가 보폭이라고 합니다. 한 발이 이렇게 쭉 넘어가게 됐을 때 그것이 얼마 정도의 거리를 내야 되는가.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짧아지고 그 나이대보다 줄어들게 되면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보행에 자신감이 없을 때 이렇게 걷게 되는 거, 이건 조금 제가 과한 시나리오,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발짝의 길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의 길이가 30cm 미만으로 아주 유의하게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근육의 약화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몸에 어떠한 신호가 오게 되는 것이죠.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 발짝 길이, 그리고 보폭 길이로 봅니다.
이거를 40cm 갔다면 뭐 39cm, 40cm, 41cm, 다시 39cm 그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얘는 한 발짝이 50cm, 얘는 40cm. 그러면 지금 좌우에 비대칭이 있는 거 느껴지시죠? 그리고 보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80cm, 그러나 한쪽은 72cm. 그러한 보폭의 변화가 100보를 걸을 때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목격이 된다 그랬더니 이런 분들이 낙상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높답니다. 한쪽으로는 추진이 잘 돼서 충분한 보폭 길이가 나오지만 한쪽으로 안 나온다 그런 것은 뭔가 이 하체 또 우리 몸에 뻣뻣함이 있고 뭔가가 늘어나지 않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보행이 비대칭된 상태로 균형이 무너졌는데 그렇게 참아가면서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동네를 10바퀴, 11바퀴 계속 걷게 된다 그러면 뻣뻣한 관절이 받아내는 스트레스의 양이 흡수되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충격으로 전달되게 되면 허리 같은 데도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분들에게 보행하고 나면 너무 땀도 나고 좋은데 허리가 아파요. 고관절이 아파요. 엉치뼈가 아파요. 골반이 아파요.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보행에서 가장 정상적이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발이 보여줘야 되는 각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그래요. 5도에서 7도 정도가 살짝 바깥으로. 5도에서 7도. 살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이 바깥쪽으로 부채 모양으로 살짝은 이렇게 벌려져 있는 것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행을 하면서 꼭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우리 몸의 압력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지금 발바닥이 하나 보이시죠? 이렇게 우리가 걸을 때 발 뒤꿈치 대는 순간부터 발가락이 지면을 떠날 때까지 저 선을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약간 그 압력 중심이 중간과 바깥쪽 새끼발가락 쪽으로 갔다가 중간발을 지나면서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을 향해서 저렇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점을 잘 유지하면서 걷는 것이 가볍게 걸으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압력 중심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쁘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게 갈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게 땅에 닿는 순간 차차차차 흔들리게 되면 그것은 우리 몸에 전달되는 지면에서부터 오는 힘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인이고요. 아까 60%의 보행을 이루고 있는 입각기에서 벌써 많이 흔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는 패턴을 보고 낙상을 예측하기도 하고요. 신경계 질환, 뇌병변 같은 것도 지금은 외국에서는 그것을 진단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행이라는 게 나 똑바로 걷는 거야? 그랬을 때는 입각기, 유각기의 비율도 중요하고 보폭의 길이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땅에 지면을 닿는 순간부터 압력 중심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능력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보행을 해보는 것보다 말로 해보니까 또 나가서 걸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간단한 산책 또 보행 어떠십니까?